당신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시대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이미 세상의 속도는 그 믿음을 추월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노동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확률은 2000년대 초반 대비 68%나 감소했습니다. 단순 근로로는 더 이상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죠. 이 시대의 부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단 한 문장이지만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잔혹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함이 미덕이었고 근면이 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실함만으로는 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자산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소득에서 자산소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소득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심은 기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데이터의 시대에서 정보 비대칭은 급속도로 줄었고 그 결과 부의 진입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30대 직장인은 3천만 원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공간을 임차해 리모델링 후 임대 수익을 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4억 원의 순자산을 쌓았죠. 이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일하고 소비하는 공간의 건물 가치를 분석하고 매달 거래 내역을 체크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관심이 자산을 만드는 씨앗이었습니다. MIT의 도시경제연구소는 정보 접근성과 부의 축적 속도는 정비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코인과 같은 자산군에서 정보 비대칭이 낮을수록 중산층의 자산 성장률이 평균 42%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자는 부자를 낳는다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가 부자를 만든다는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시작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주위 시선이 무서울까봐 멈춰 서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의 연구팀은 현금은 보유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되는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현금 보유는 100% 잃는 투자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진입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중요한 것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시장 감각의 체득입니다. 100만 원이라도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손실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돈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부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등락, 주식의 변동성, 코인의 불확실성은 모두 공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확실성 속에만 수익이 존재합니다. 버핏은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공포를 통제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부자들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자산 부동산, 주식, 코인 각각의 현실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주의력이다. 이 말은 오늘날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게임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을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싸움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부동산 경제학 연구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보 접근성이 높을수록 초기 투자자의 성공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더 이상 돈이 아닌 정보의 민감도가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자들만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소에 누가 어떤 건물을 얼마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공시 시스템과 시세조회 플랫폼 덕분에 누구나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 심지어 20대 후반에도 꼬마 빌딩을 매입한 사례가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자 시장의 문턱이 함께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의 한 직장인은 시드머니 1억 원으로 9억 원대 꼬마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그는 대출금리를 분석해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3%대 상품을 활용했고 공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직접 카페 운영 경험을 결합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공간을 운영할 능력을 레버리지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부동산 투자는 대출 운영 능력이라는 복합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되 상환 능력을 비즈니스 모델로 결합할 때 수익률이 평균 2.7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건물 소유보다 운영형 자산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주는 더 이상 월세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부동산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멘토들이 강조하는 것은 돈보다 관찰력입니다. 부자들이 못된 이유의 80%는 관심 부족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사는 동네의 거래 데이터를 확인하고 건물이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 찾아보면 시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면 절대 오를 수 없는 곳과 시간을 두면 반드시 오를 곳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찰리 먼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명한 투자는 관심을 갖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는 숫자보다 태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워런 버핏과 함께 만든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관심과 관찰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현실적일까요? 첫째, 주거용이 아닌 소규모 상업용을 보세요.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는 실수요 중심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 소형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비교적 자유롭고 경기 회복 시 가장 먼저 회전합니다. 둘째, 입지보다 유동인구를 보세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나 강남 서초처럼 중심 상권 외에도 최근 3년간 배달, 주물량 카페 유입량이 급증한 지역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꼬마 빌딩 공동 투자 모델을 고려하세요. 한 사람이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상가 1층 운영자는 임차인으로 참여하며 투자자는 건물 지분을 나누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대출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실제 운영이 수익을 창출하므로 공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공간 비즈니스입니다. MIT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공동 연구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공간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투자자는 단순한 보유자보다 1.9배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린다. 즉, 지금의 부동산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행동의 게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 부자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보 비대칭이 사라진 지금 기회의 문은 오히려 일반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관심과 행동입니다. 3개월 후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작은 행동으로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타이밍이 아니라 진입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엔 다르다이다.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찰하는 사람은 결국 승자가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금융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 투자자가 단기 매매자보다 평균 4.3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공포와 탐욕 사이를 오가며 비이성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보다 심리의 통제입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조각을 사는 일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오르고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도 내려갑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원리를 잊습니다. 숫자와 차트만 보며 언제 오를까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내가 산 주식의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업을 보지 않고 가격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언어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치는 단기적으로 주가와 엇갈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이 30년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의 장기 상관계수는 0.87이었습니다. 즉,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가격은 본질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정작 돈을 잃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예측이 아니라 기다림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운용한 마젤란 펀드에서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그 비결은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는 기업을 사고 주가를 견딘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주가의 출렁임은 두려움의 파도처럼 느껴지지만 그 파도 아래에는 언제나 기업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시장의 소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2021년 한 개인 투자자는 IT 대장주에 몰려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기업을 공부하겠다며 재무제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반도체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의 HBM 쇼티지 이슈를 미리 포착해 30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사는 기분이다. 바로 이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금융학 교수 리처드 세일러는 투자는 지능의 게임이 아니라 감정의 게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손실에 훨씬 민감하며 이익보다 고통을 2배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을 경험하면 시장을 떠나지만 그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버핏이 말했듯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는 말은 심리학적 진리를 꿰뚫는 조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기가 해답은 아닙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하락하는데도 버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회사를 믿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입니다. 사업 구조, 경쟁 우위, 재무 건전성, 산업 성장률. 이 4가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에게는 어떤 접근이 현실적일까요? 바로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ETF는 세계 최상위 기업들에 동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합리적 도구입니다. 피터 린치조차 주식 고수를 이길 수 있는 개인은 드물다. ETF를 꾸준히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감각을 길러주는 훈련입니다. 작은 시드머니로 일찍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큰 돈을 다룰 때 훨씬 냉정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피한 사람은 돈 앞에서 흔들립니다. 주식시장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실수를 자산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포를 통제하고 탐욕을 절제하며 이성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이 부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해하는 것. 그때부터 숫자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위험이 아니라 성장의 유일한 통로다. 이 문장은 코인 시장을 가장 정확히 설명합니다. 누구나 코인을 두려워합니다. 하루 만에 폭락하는 가격, 해킹 뉴스, 정부 규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려움 속에 가장 빠른 자산 성장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ETH 취리히의 블록체인 경제연구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0년 단위 복리 수익률은 글로벌 부동산과 금의 3배 이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코인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이미 장기적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코인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때 가장 솔직한 대답은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을 들어야 합니다. 현금은 100% 손실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부를 갉아먹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한 통화의 가치는 매년 떨어집니다. ETH 취리히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주요 30개국의 평균 화폐 구매력은 지난 10년간 41% 하락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게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1천만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30%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 금융 DeFi의 핵심 인프라로 향후 1015개월 사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수익을 가장 크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자산 방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조합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완벽한 구조입니다. 탈레브는 진짜 용기는 공포의 부재가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움직이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인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금이 무섭다면 코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한 발이라도 들어서야 비로소 패턴이 보이고 진짜 리스크와 가짜 리스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코인을 도박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코인은 이미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기관의 68%가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TH 취리히 연구팀은 이를 금융구조의 탈집중화로 해석합니다. 과거 금융 시스템이 중앙은행과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다면 블록체인은 참여자 전체가 신뢰를 구성하는 분산 신용체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자산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등장, 보안 위협, 정책 규제. 그러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을 통해 완화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미 양자 내성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새로운 코드 적용까지는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시장은 스스로 진화합니다. 탈레브가 안티프레질에서 말했듯 충격을 흡수하며 더 강해지는 시스템이야말로 진짜 생명력 있는 구조다. 블록체인은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코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기능을 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 없는 가치 저장소이며 이더리움은 전 세계 스마트 계약의 기반입니다. 즉, 코인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투자입니다. 지금의 블록체인은 인터넷 초창기와 같습니다. 1990년대 아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필수 인프라가 될 줄 몰랐듯 코인도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코인 투자가 무섭다가 아니라 코인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로요. 화폐 가치 하락은 이미 진행 중이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시장에 진입해 경험을 쌓는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디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결국 부의 본질은 용기입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통제하고 계산된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언제나 팩트에서 나옵니다. ETH 취리히의 연구처럼 코인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자산군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레브의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하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셋 중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노동소득에서 자산소득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지금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이 첫 클릭을 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인생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